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죠. 6월 1일자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제 올리는 영상이 됐는데 네,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잠시만 화면 조정을 좀 하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1학기에 있는 2단원이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일까요를 올리고 나서 제가 한 6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무엇보다 이제 중학교 3학년도 업로드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좀 늦어진 이유가 이제 논문 최종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 박사 오늘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 영상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한 게 교육대학원에서 일반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이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기획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제 상담 뭐 이쪽 심리 쪽이 좀 많았는데 수학 교육 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업로드를 하면 혹시나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이번 달 내로 한번 기획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제 합격자 발표를 딱 받았을 때, 좀 스쳐 지나간 게 좀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면접 트라우마가 있었고, 또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좋아했지만, 그 이제 면접이 계속 이제 좌절되고 이러다 보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진짜 좌절감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아, 박사가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라온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그 과정을 좀 잘 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어, 많은 응원 끝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기획이 좀 늦어진 거랑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업로드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캠 없이 진행하고요. 아마 조만간 또 캠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우선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알아야 2차 방정식의 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뭐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1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루틴이 똑같아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상수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다음의 내용을 만족하면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x를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은 이 과정이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거를 사용함으로써 좌변의 등식을 성립하게 했고 이 과정은 예,
우리가 이제 마치 이항한 것처럼, 이항이죠. 이항이라는 단어는 등호의 기준을 두고 어떤 이제 항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이항이라고 하는데, 이항을 사실은 교과서에서 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항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라는 내용을 좀 자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는 0이 아니므로 a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다음에 해를 갖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학교 2학년에 가서 제가 이거를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했더라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1차 연립 방정식이 맞는 표현이라서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1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다음의 내용이었죠.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쓰지는 않지만 미지수가 아니죠. 상수를 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좀 쓰려고 합니다. 1 그리고 1 또 1.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대개는 영어로 읽었을 때 a sub 1x 뭐 b sub 1y 그다음에 c sub 1 이렇게 읽는데, 대개는 이제 a1, a2, a3 이렇게 읽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b1, b2, b3, c1, c2, c3 이렇게 읽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읽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도 a sub 2x, b sub 2y, c sub 2가 0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1차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가감법과 대입법을 통해서 x, y라고 하는 이 해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k1, k2라는 내용을 쓰죠. 물론 이 상황에서도 조건은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a1과 b1은 0이 될 수가 없고요. a2와 b2도 0이 될 수 없으면서 a1, a2, b1, b2, c1, c2는 상수입니다. 이 조건이 붙어야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였고,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감법과 대입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다음과 같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고, a는 0이 아니면서 a, b, c는 상수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은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도 제가 언급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b랑 c b 0 돼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x 제곱은 9입니다.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근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다음의 내용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루트 9라는 내용을 썼는데, 사실은 루트 9가 아니라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같이 갖고 있었던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는다라는 걸 했고, 이 과정은
네,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9는 3의 제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x제곱은 9라는 내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내용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우리는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좀 유창하게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루션.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을 이제 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 쪽에서는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가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달라진 예인데요. 이 과정을 해볼게요. 자, x의 범위를 제시하겠습니다.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죠. 죄송합니다. 네, 정수 x. 이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을 만족하는 x는 무엇일까요? 네, 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들어가 있는 x입니다. 이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봐야죠. 대입을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선을 반듯하게 그려야 되므로 이 선을 그려보면 참 좋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x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3x, 이 값에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우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해서 몇 개의 해를 갖는지, 이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 제곱 마이너스 3x에 대입을 하면 4가 되죠? 그럼 이거는 일단 0이 아니니까 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0일 때는 어떤지 봅시다. 0일 때는 x가 0이므로 0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됩니다. 자, 1일 때도 볼게요.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됩니까? 마이너스 이제 4가 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일 때 볼게요. 3일 때는 9 빼기 9가 돼서 0이 됩니다. 이거는 0이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해는 0과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두 개의 해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였습니다.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x와 y의 해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방정식에 왔더니 해가 두 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는 꼭 두 개를 해를 갖느냐? 분명 아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두 개가 아니면 하나를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여기서 해보는 거죠. 한 개? 근데 2차 방정식에서 두 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두 개가 다 되는 거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차츰차츰 과정을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과를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잘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다가 나중에 한 다섯 번째 영상쯤 이제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를 갖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